오늘은 항공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사천을 찾아왔습니다. 사천 하면은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이 드넓은 갯벌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천 곳곳에도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려수도 해상의 중심 도시 사천. 바다와 땅, 하늘길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도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천은 옛 사만시대 변진 12국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면서 사천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천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천에서 처음으로 찾은 곳은요,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유원지 같은 곳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우리 김헌주 대표님과 또 저와 함께 사천 역사 탐방을 함께할 무항여주 양보연 친구를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경상도 문화공동체 햇단의 대표 김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항여중 1학년 양보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대표님, 예. 일단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아름다운 유원지 같은데 예. 유원지가 아니라면서요. 이곳이 그렇습니다. 군사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대방진 굴항이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대방진은 대방이라는 동네에 있는 수군 부대다 이런 뜻이고, 굴항은 굴착기처럼 파서 만든 항구다. 그래서 이제 대방진 굴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곳이 알고 보니 군사시설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대방진 굴항은 고려 말 왜구들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항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새롭게 복원된 모습이고 주민들의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이 대방진 굴항이 군사적 시설이었다면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아, 여기 바로 건너편에 저기 삼천포 해협, 지금 삼천포 대교가 놓여 있는 거기인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대마도 일본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첫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바로 뒤에 있는 여기에다가 저쪽에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길게 이제 판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어선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선을 여기다가 숨겨 놓았던 거죠. 그리고 저 앞에다가는 저렇게 또 두툼하게 이제 둑처럼 쌓아 올려 가지고 저기서 밖을 내다보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왜 저기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정탐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숨겨져 있던 전선이 출격하는 거죠. 이쪽. 유난히 일본과의 전쟁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사천의 역사 탐방. 다음 장소도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소인데요. 조선 후기 왜군이 축조한 외식 성곽인 선진리 성으로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가 선진리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 성곽의 모습이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저게 이제 외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성?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이 아닌. 그렇죠. 일본 성을 네. 외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외성이라서 저렇게 기울어져 있고, 우리나라 성은 이제 직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지진이 많으니까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어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저렇게 좀 기울어지게 쌓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이 없으니까 직각으로 쌓아가지고 방어성을 좀 높인 듯한 이런 지질에서 오는 차이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곳에 외성이 들어서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임진왜란 때 이 외성이 쌓아졌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사천 같은 경우에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쳐들어온 왜적들이 여기를 이제 자기네들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이제 외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울산, 부산, 여기 사천, 진해, 저쪽 전라도의 순천 이런 데에 외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외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인데요. 특히 사천성 전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사천성 전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예.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이제 임진왜란 마지막 해에
그러니까 1598년도에 이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게 조명,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4만 명, 일본군이 7천 명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 예상을 할까요? 아무래도 네. 군사가 많은 조명연합군이 이길 거다 생각을 했는데 좀 어처구니 없게도 7천 명의 왜군한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일본의 거점이 여기였습니다. 그 여기를 향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중 질환이 좀 일어났고 안에서 이제 폭탄이 폭발을 한 거예요. 대열 가운데서. 거기다가 이제 외적의 복병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리밀려해가지고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게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이라고 이제 7천 명을 이끌고 승리를 이룬 장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천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이겼다면 노량해전은 없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지미라를 일으킨 이제 그 원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조명연합 육군들이 와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이겨낸 거예요. 근데 순천에 왜적들이 그 이순신한테 포위당해 있었는데 그 순천 왜적들이 바로 여기 사천 왜적들한테 SOS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거 이제 경남에 일대에 있던 모든 왜적들이 집결해가지고 사천으로 구하러 가려고 그러죠. 그 길에 차단하고 싸운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그 일본군이 조명연합군한테 섬멸됐다면은 그 구하러 올 수가 없었으니까 노량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죠, 충분히. 네. 다음으로 찾은 사천의 역사 탐방지는요, 조명군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 바로 누군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로 이곳에 잠들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명군총 앞에 딱 서니까요. 와, 이 규모나 크기가 마치 왕릉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 조명군총 어떤 뜻인가요? 그 조금 전에 사천성 전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패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이제 집단으로 묻혀 있는 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죽어서 이제 쓰러져 있던 시체들이 이 일대에 이제 그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수습해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더니 이렇게 큰 무덤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예, 그 일단은 이제 명나라가 마치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제일 처음에 쳐들어올 때 이야기를 한 것은 명나라는 우리를 치러 간다. 길을 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명나라는 자기 땅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은 나라에서 그 침략을 막아내는 게 되는 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이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세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온갖 군량미를 다 대라, 먹을 걸 다 대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나라는 일개 군졸조차도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군수나 아니면 그 시군 단위의 그 군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붙잡아서 포박시키고 무릎 꿇리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했어요. 수려한 해상 위 건설된 삼천포 대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천 케이블카입니다. 바다와 산을 동시에 운행하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인데요. 사천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 탐방 장소로 가려다가 갑자기 이 사천 케이블카에 탑승을 했는데요. 대표님, 예. 오늘 뭐 어떻게 우리 관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케이블카를 탑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대방진 구랑은 삼천포 해협을 지키는 바다의 이제 군사 시설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삼천포 해협을 지키는 건데 이번에는 산 위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사천 케이블카는 각산 정류장에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전망대가 있는 각산에 올라 사천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요. 또 우리의 본분인 역사 탐방을 해봐야겠죠? 각산에는 이렇게 봉수대가 있는데요. 봉화는 고대의 통신 방법으로 주로 군사적인 목적에서 연락할 일이 있을 때 높은 산 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각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각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의 풍경이요, 정말 장관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 각산이 군사적 요충이 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이곳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제일 크겠죠. 네.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이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외적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낮에는 횃불로 아니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첫 신호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대방진 구랑에서부터 또 조명군총까지 이 사천의 역사 탐방을 하면서 사천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천에 오면요, 이 맛집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천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 역사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저도 다음에 가족들과도 함께 더 방문해서 저희 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천 역사 탐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